자, 성장을 돕는 방법, 늘 살핀다, 늘 느낀다, 늘 판단한다. 전통적 진찰법, 막문문제는 보고, 느끼고, 물어보고, 답을 듣고, 또 만져보고, 이 말이에요. 막문문제는. 이런 게 늘 아이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엄마가 최고의 의사가 될 수 있는 이유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런 걸 통해서 아이에 대한 늘 살피고 늘 느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애가 설사를 해. 막 배 아파하고 설사하고 그러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조그만 놈이 형아가 먹는다고 셈이 나가지고 아침부터 아이스크림을 2개나 먹었어. 엄마가 반 개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배탈 나겠어 안 나겠어? 주제비에 너무 뱃속이 냉하니까 그지? 배탈 났어요. 내 그러지 않았어. 이 말은 뭐예요? 병이 아니란 얘기야. 너 그렇게 먹을 때 알아봤어. 그러면 이제 냉기가 뱃속에서 나와야 끝나겠죠. 그럼 설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나오지. 틀어막아 놓으면 어떻게 나오노?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앞뒤 거두절미하고 자료 없이 병원에 갔어. 얘가 오늘 물설사를 3번이나 하고요. 배가 아파 죽겠대요. 그러면 의사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사제 주고 진통제 주고 설사를 먹게 해주겠지. 설사의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고. 그죠? 근데 그래버리면 그 설사가 이 뱃속에 갇혀가지고 결국은 만성장염이 되겠죠. 그러면 애는 하루 설사하고 어제 아침에 아이스크림 먹은 거 쫙 빼내면 끝났을걸. 그걸 막아놓는 바람에 몇 날 며칠 장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때 엄마가 자기가 판단을 하는 근거, 애가 아침에 뭐 먹은지를 알아야지. 의사는 몰라. 근데 엄마도 만약 모른다. 그러면 의미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머 애가 갑자기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배 아프고 막 설사를 해대요. 엄마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이 애가 아플 때 병원에 만약 갔다, 그지? 그럼 거기서 엄마가 애에 대해서 충분히 살피고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면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 누가 생각해도 앞뒤 없이 애가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물설사를 하고 계속 하루 종일 배가 아파한다. 이 탈 난 거야 안 난 거야? 탈 난 거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갑자기 올 수 있는 거. 급성은 대부분 바이러스성 질환이죠. 그러면 의사는 당연히 바이러스성 장염이 의심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바이러스 그러는 말에 벌써 또 넘어가. 바이러스로 이게 어디로 갈지 몰라 뭐 이런 생각. 워낙 여러분이 또 이상한 걸 그동안 많이 보셔가지고. 그런데 그냥 그게 아니고 집에서 병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자체를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아무 일 없이 정말 일어나? 아니면 타당한 이유가 있나?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집에서 조치해서 될 일인가 안 될 일인가? 그죠? 그러면 이게 바이러스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죠. 그냥 냉복통이지 뭐. 우리 여름에 왜 찬 설삭 하잖아, 그지? 어른들이 차가운 거 먹고 설사한다 뭐 이런 냉설사, 찬설삭 하는 그런 거지 뭐. 그러면 따뜻한 거 먹고 거꾸로, 그죠? 집에서 배 주물러 주고 좀 먹는 거 좀 조심하. 찬 거 먹어갖고 막 배탈 나가 싸놓고 그 다음에 또 뭐 아무거나 막 먹으면 소화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지? 이런 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나. 근데 병원은 뭐야? 약만 주지. 약 먹고 설사는 멎었네. 맨날 며칠 배 아파하고 입맛은 더 떨어지고 병을 더 키우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가 되게 중요한데 그 정보의 취득, 제공 모두 엄마 아빠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판단한다라는 면, 그죠? 이 판단한다는 것에서 제가 이런 것도 이제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진료실에서
또는 응급전화를 받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찬물 일단 한 잔 먹고 얘기해봐. 맨날. 엄마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갔어. 아유, 그냥 뭐 애들이 다 아플 수도 있고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뭐 좀 어떤지 진찰이나 한번 해봐 주세요. 이 정도로 얘기하면 그게 열이 나는 거든 귀가 아픈 거든 설사라는 거든 가장 간단한 이런 진찰 또는 물어보는 거 뭐 이런 정도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의사가 감기기가 조금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얘가 지금 열이 벌써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지금 며칠째인지 몰라요. 감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엄마가 판단을 하는 거야. 먼저 겁먹고.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요? 그리고 의사가 이제 더 정밀한 검사라는 걸 권장을 해요. 여러분한테. 그럼 이걸 좀 해봅시다. 이걸 해야겠습니다. 예, 선생님 해주세요. 그럼 또 하지. 또 병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점점 심각한 검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져 파면 병 한 개쯤은 나오겠죠. 결국 환자 되는 거야. 그리고 검사라는 게 다 괜찮은 건 아니죠. 돈만 드는 일이 아니죠. 몸도 드는 일이죠. 특히 애기들은 피검사 하나만 하려 해도 혈관도 잘 못 찾고 그제 안 보이고 얼마나 애를 먹어. 게다가 애들이 트라우마 막 생기죠. 그런 거 생각하면 검사도 뭐 시킨다고 다 할 일은 아니죠. 근데 엄마가 불안하면 검사의 강도가 자꾸자꾸 올라가요. 근데 엄마가 뭐 얘기해도 그러면 한 하루 있어보죠. 그럼 그래 보세요. 의사도 그래요. 여러분의 불안도에 따라서 검사의 수위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 판단이라는 거를 어설프게 판단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은 응급전화하면요. 대부분 벌벌 떨면서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묻는 게 뭐냐. 이러다가 어떻게 되면 어떡해요? 미래에 대한 상상이에요. 지금 애가 경기를 했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할까요? 이건 괜찮아. 근데 이러다가요. 좀 이따 또 그러면 어떡하죠? 좀 이따 또 그러면 내일 그러면 밤에 그러면 계속 미래에 대한 상상이 엄마 아빠를 겁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정확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죠.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판단은 뭘 기준으로 하느냐?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죠. 여러분은 상상의 나래를 펴.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상상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상상이 어디까지 뻗쳐가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상상 잘 하시죠? 애가 뭐 머리만 아프다 그러는데 머리 아프다 그러는데 왜 뇌암까지 얘기가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근데 자기가 아는 최고 나쁜 병까지 다 가는 거야. 항상. 그러고 혼자 또 막 소설을 쓰고 울어. 그러다 가면 생각하면 아니야 이 정도는 아닐 거야 싶으면 그때 이제 조금 반쯤 정신이 돌아와.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자기 애가 그렇게 소설 속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보통 애들 아니야? 그럴 땐 위인도 다 보통이야. 왜 그렇게 특별한 애들이 많아요? 뭐 무슨 말만 하면. 그래서 그 실제로 있잖아요. 응급 전화 오는 중에 거의 뭐 경기 이외에 대부분은 내가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그건 엄마의 상상이야. 내가 내일을 보여줄 수 내일 얘기해. 상태 봐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정말 많아요. 내일 또 그러면 그때 또 전화해.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상상에 힘을 보태질 않아. 심지어 그걸 따지지도 않아요. 왜냐? 어차피 상상이기 때문에 따지면 강의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뭐 이런 게 있어야 그렇지 그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뭐 어떤 게 있는데요? 이러고 막 전화기에다 대고 생판 근거도 없는 그런 병을 나한테 강의하라고 그래.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이유가 사실적인 것을 근거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을 대상으로 가지고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두렵냐? 그거는 아까 앞에 얘기한 영유아의 특징, 작다, 너무 약하다, 모든 게 둔하다, 뭐 이런 그 여리고 작고에서 시작한 아기들에 대한 그 우리의 고정관념이
끊임없이 아기의 생명력을 불안하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는 또 그 불안감을 좀 버려가면서 부모도 길들여가면서 성장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영유아의 심신발달에서 성장이란, 자, 이거 제가 되게 간단하게 써놓은 거, 이거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부피, 모양, 기능. 성장이란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는 없다. 한마디로. 그죠? 우리 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그런 거 없어요. 성장은. 아파가지고 하루 이틀은 살이 빠질 수 있고 눈이 쑥 들어가고 배가 쑥 꺼질 수 있어요. 그러나 3개월, 6개월,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는 없어요. 마이너스는 뭐예요? 병. 그죠? 병 들었을 땐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어요. 정상적이라면 이건 지금 정상의 기준이야. 정상을 유지하고 정상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부피는 마이너스는 없다. 무조건 커진다. 그 다음에 길이도 마이너스는 없다. 마이너스 되면 골수나 뼈에 병 온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기능. 처음에 애기들 보면 왜 진짜 아토피, 태열부터 아토피 생긴 애기들 보면요. 정말 막 어떨 때 내가 긁어주고 싶어, 불쌍해서. 아주 초기에는 손도 이걸 못하잖아, 사실. 얼마나, 그러니까 뭐 이런 손이 그냥 이러는데 지 기분에 막 빡빡 긁고 싶은데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비비고 막 이렇게 하는데 둔하잖아, 움직임이. 그죠? 기능이. 근데 갈수록 어때요? 몇 개월만 더 지나봐. 야무치게 끓고 있어. 피가 빡빡 나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기능도 점차 정교해지죠. 이게 성장의 기준이에요. 자, 오늘 강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우리 집 애가 정말 괜찮은데 내가 말하는 것처럼 아픈 몸 공부 중인지, 성장 과정에 당연한 통과 의례로 몸 공부 중인지, 아니면 우리 애가 아픈 건지, 이거 구분하는 기준이 이거예요. 계속 크고 있나? 계속 정교해지고 있나? 이것밖에 없어. 이게 맘닥터의 기준이에요. 일반 의사가 아닌 맘닥터. 여러분은 이것만 보면 돼. 이거에 문제가 없으면 뭐예요? 큰 문제 없어. 그냥 그러는가 보다. 냅둬도 돼요. 고민 고마하세요. 상상 고마하시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눈에 아토피가 보이고 비염이 보이고 축농증이 보여도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성장 자체의 저해를 일으키는 성장장애. 그죠? 장애잖아, 장애. 질환이 아니고 더 큰 거죠. 성장지연, 발달장애 이런 것들이 이런 경우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야말로 유심히 살피고 초기에 대응해주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 기준이다. 뭐 기계로 막 검사하고 수치 확인해야 되고 귓구녕을 들여다봐야 되고 다 필요 없고 이것만 기준 삼아요. 그러면 큰 거냐 아니냐는 바로 구분돼요. 이해되시죠? 응. 그러니까 이런 있는 거 엄마가 확인할 수 있는 걸 놔두고 자꾸 병원 가가지고 맨날 애를 찌르고 쪼고 막 오만 걸 다 해가지고 괴롭혀가면서 검사해놓고는 대표적으로 저번에 그 누구야 그 심장 뭐 이상하다 그래갖고 긴큐티 증후군이라면서 의사가 이상한 그 진단을 내리는 바람에 설에 막 애 눈만 쳐다보고 꼼짝도 안 했던 엄마 있었거든요. 그 엄마가 그랬던 이유가 아기가 병원에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병원만 가면 우는 거야. 근데 걔를 붙잡고 무슨 뭐 때문이었대더라. 뭐 때문에 걔가 귀 속을 보다가 이렇게 찔렸대요 한번. 그 다음에 병원만 가면 경기를 한대. 근데 걔가 영유아 발달해서 뭐 몇 프로 어쩌고 그 말 때문에 무슨 좀 더 정밀 검사 권유를 받았는데 그걸 하러 갔는데 애가 너무 자지러지게 울고 막 잘 안 돼갖고 수면 유도제를 썼대요. 심장 초음파인가 하는데
근데 애가 너무 막 긴장을 해 있으니까 각성이 심해서 수면유도제가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수면유도제를 한 번 더 썼대요. 졸지에 2인분을 썼지. 그러고 심장 초음파를 했는데 당연히 이상이 나타나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의사가 언제 죽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긴큐티 증후군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울면서 또 당연히 전화가 왔지. 그러면서 막 그냥 내가 됐고 엄마 내가 묻는데 대답 좀 해봐봐. 애가 잘 먹어 못 먹어? 잘 먹는데. 잘 놀아? 잘 논대. 잘 싸? 잘 싼대. 됐어 그러면 잊어버려. 내가 제정신이야 지금. 애가 그렇게 중환자면 먹고 자고 싸고 노는데 당연히 이상이 있지. 그럼 기본적인데도 이상 없으면 까짓 그 병 뭐 병명이 있기나 없기나 그거 있든 말든 그냥 살아. 내가. 그게 무슨 병이야. 기본적인데 아무 이상도 없는데. 그러면서 내가 막 신경 끄라 그랬는데 결국 벌벌 떨다가 연휴 끝나고 진료 오픈하자마자 쫓아온 거야. 그리고 똑같이 물었어 진료실에서. 그 맥도 안 봤는데 내가 또 똑같이 물어갖고 괜찮다니까 내가 막 그러니까 엄마가 원장님 맥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봐. 내가 바보니 말만 해도 아는데 굳이 진맥까지 하게. 엄마가 괜찮다며. 엄마가 괜찮다고 그랬으면 얘는 괜찮은 거야. 무슨 중환자가 이런 환자가 다 있어. 잘 먹고 잘 놀고 잘 싸고. 중환자는 엄마네 내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그래도 또 안 돼. 불안해서. 그래갖고 실컷 혼나고 가! 쫓겨났어. 약도 안 짓고.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 날짜 이제 예약한 날짜에 병원에 갔어요. 그때는 이제 아빠하고 막 설명을 잘 해주고 막 애를 진정시키고 왜 막 꼬시고 이래가지고 애가 좀 병원에 가도 이제 무서운 거 주사 안 맞는다 막 이런 식으로 진정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가갖고 검사를 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더래.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때 이상 없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감사합니다. 개코 무슨 감사는 몇 날 며칠 애 죽을까봐 벌벌 떨다가 그 보상은 다 어떡하고 뭐가 감사하니 도대체. 미쳤어. 왜 감사해. 그래서 내가 아주 별짓을 다 해요. 내가 막 그랬거든. 집에 오니까 분하더래. 나 정말 내가 더 분해 그런 소리 들으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이런 기준으로 보기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큰 건데 성장은 이게 다야. 성장기 애들은 성장에 지장 없으면 됐어. 아시겠죠?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 무슨 일을 하든 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기본을 지켜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이게 기본이라고. 이 기본이 없는데 뭘 하겠냐고. 알겠어요? 괜히 이상한 상상하지 말고 내가 며칠 전에도 글 한번 썼잖아. 잘 먹고 잘 싸고 잘 놀고 잘 자는가? 그거나 살펴보라고. 그 이상 없으면 상상 고마하시라고. 애들 간단하죠? 수학관 참 쉬워요. 근데 말 못한다, 표현 못한다는 이유로 상상을 해댈래니까 수학과가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기준을 딱 갖고 보면 수학과가 제일 쉬워. 그죠? 모르면 어때? 원래 크는 애니까 좀 있으면 지아라 크겠지. 원래 치료해가면서 크는 애고 여태 치료하는 걸 잘 보여줬으니까 스스로. 놔두면 지아라 치료하겠지. 모르면 엄마는 몰라도 괜찮아. 냅두면 돼. 하겠지 뭐. 여태 해왔잖아. 어제까지 잘했던 애가 오늘은 못할 확률은 굉장히 적죠? 그 잘했으니 믿어주면 되지 뭐. 자, 그 다음에